동네 한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cobblestone 이제 다 같이 놀자 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바로 부부의 날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어바웃 초대석에서는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고를 좀 해드렸죠. 요즘에 일하는 여성분들이 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잘 건강하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심리상담사 협동조합의 대표 그리고 심리상담연구소의 장혜윤 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의를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네, 양성평등이라 하면은요, 남성과 여성이 두 성이 권리나 의무, 신분 등에서 차별이 없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것으로요. 다시 말해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양성평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원래는 이제 잘못됐던 균형을 좀 다시 맞추나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네. 성대결로 좀 치닫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왜 지금 시점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살펴봐야 될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양성평등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개인들은 자신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적합하다고 어떤 생각되는 이런 행동 양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바로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 예. 예.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여자는 여성다운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맞아요. 어떤 그 정통적인 사고였다면 현대에 와서는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여자에게도 남성다움이 있는 것이 있는 양성성으로서의 사회화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성 역할보다는 훨씬 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 주체들 간의 합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현대 사회가 산업화와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진출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주체의 구성원인 여성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양성평등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네.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회 주체 간의 어떤 이해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말씀이 다 공감이 됩니다. 다 공감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회 문제들을 저희가 좀 보통 짚어볼 때요, 보통 그 뭐 수치랄지 지수 같은 걸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죠. 양성평등 지수가 있습니까? 네, 양성평등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 지수 산출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2017년도에 인간 삶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에 초점을 둔 유엔 개발 계획에서 발표한 성평등 지수에서는요.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꽤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2 정도의 지금 랭크가 돼 그죠? 있군요. 일본이나 오. 미국, 독일보다도 더 상위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다룬 영국의 유지천장 지수에서는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나는데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요. 돌봄 노동가, 우리나라가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의 어떤 성별 분업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하면서 경력을 단절해내는 경험하는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좀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2019년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지역 양성평등 센터도 만드는 등 국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성평등 수준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도 함께 기대를 좀 걸겠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집,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죠. 가정이 또 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가정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한두 자녀를 많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남편들도 가정 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어떤 부모들의 어떤 사고도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아빠들을 보고 딸 바보라는 어떤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딸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녀의 성차별 없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교육도 받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출산을 경험하면서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가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님의 세대가 많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가사일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남성분들이 네. 결혼을 하시면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런 것을 똑같이 바라기, 기대하시는군요. 예, 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것이 어떤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우리 가족을 보호해줘야 돼라는 어떤 과도한 책임을 하는 그런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처럼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어떤 성차별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이런 고정관념이 네. 쉽게 바뀌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참.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러하게 바뀐 이렇게 성차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면서 만원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놓지 않고 부부만 살고 있는 딩크족들이 많이 출산을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저출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사회가 변화해 가는 데 있어서는 맞춰가는 게 뭐 당연히 조직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명칭부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떡해요? 집사람, 안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죠? 집에 네.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뭐 아내만 왜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앞서서 부부의 날이라서 이제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부부 커플들을 이제 상담을 이제 해 오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좀 진단을 좀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잘 궁금하네요. 아이, 우리 사회가요, 아직은 상담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네네. 꺼려하죠, 부부들이요. 아무래도.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속설에 부부의 속사정, 부부의 어떤 사정은 그 부부만이 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 상황을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게 우리 정서로는 쉽지 않아요. 약간 치부같이 느껴지기도 그러죠. 하고요. 예. 그래서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오시면서도 항상 아이들을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이다. 그다음에 부모 양육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발 빼시는군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포장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인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어떤 남성의 구분 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동호 활동이 참 많잖아요. 네. 그리고 SNS나 랜덤 채팅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성 간의 교제가 아주 쉬워지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부부들은 결혼 기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그 어떤 존재보다는 역할만을 더 강조하면서 정서적인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네.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만나는 그런 대상들하고 이렇게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가정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성과의 잦은 만남 그런 교류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또 최근 종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죠. 부부의 세계. 저는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만 결혼을 안 하고 싶을까봐 네. 안 봤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이제 됐는데 소장님께서 보셨어요? 네, 열심히 잘 봤습니다. 잘 보셨어요? 예, 그리고 감상평이 어떻게 좀 되실까요? 네, 요즘 밖에 나가면은 보통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스토리의 전개보다는 그 개인이
주인공들이 각각이 그 부부가 원가족 관계에서 받은 상처, 개인의 히스토리라고 우리는 보통 그걸 이야기를 네, 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부부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지금 이 가족에서 똑같은 악순환을 진행하고 있는 거, 반복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부모로 인해서 그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이게 세대 간에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특별하게 제 생각을 말씀하시라면은 네. 저는 그 주인공의 부부보다도 주인공의 옆집에 나오는 친한 고예린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 부부를 보면서도 전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일회기성 외도로 치부해 버리려고 하면서 우리 남편 아닐 거야. 네, 그러면서 한 번뿐일 거야. 한 번뿐일 네,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친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남편도 그림자처럼 내조를 하고 있는 아내보다도 옆에 항상 있는 아내보다도 새로운 대상, 뭔가 자기에게 자극을 주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대상에게 자꾸 다가가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우리 부부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부부들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감상평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 톡톡에 남겨주시면 또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부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속담이 있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공감하십니까? 먼저 제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노입니다. 안 배져요? 네. 배지기는 배지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부가 싸움을 하면 곧 화해하기 쉽다. 맞아요. 네, 라는 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부부싸움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상담한 어떤 중년 부부가 오셨는데 그때 남성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내분에게 저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내분께서 이제 눈물부터 흘리시면서 남편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예. 예.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들으면서 남편분도 놀라시고요. 오. 저도 또한 그 아내분의 그 속마음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부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가 결코 행복한 부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맞아요. 예. 전제로 드리면서요. 싸우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 싸움 후에 갈등 후에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30년 넘게 살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했을 때 분명히 다 틀립니다. 서로 다릅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거를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치부를 해버리죠. 맞아요. 예, 다른 건데 그래서 틀린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와 나는 틀려라고 치부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부부라는 게 살면서 육아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성격적인 부분들은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갈등이 서로를 알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 준다면 이 부부싸움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염려의 말은 우리 속설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이 네. 말이 지금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 좀 안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가정 내의 폭력을 조장하고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담을 아니라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냥 격언이라고 이제 보통은 느끼잖아요. 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실제 부부들로부터 좀 질문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네. 내용을 가지고 직접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즉석 상담을 좀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워킹맘이에요. 적당히 싸우기도 했고요. 대화도 해가면서 제법 잘 맞춰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사고가 있어요. 자신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안일을 그렇다고 전혀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귀찮아하는 일은 알아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는 게 편하다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거든요. 뭐 도와주는 차원이든 시켜서 하는 차원이든 이 정도면 됐지 싶다가도 남편의 이런 태도에 가끔 화딱지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죠. 않죠. 네, 예. 네. 도와주는 거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죠. 예. 우리가 남성분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서 말했던 양성 불평등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남편분이신 거죠. 예. 그래서 남편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에 이제 고정관념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 가정, 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 가정, 양립이라는 말은 여성의 가족화 라는 기존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함께 부부가 함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함께 하라는 수행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이 어떤 특정 성별, 여자, 그다음에 엄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부부 공동 양육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의 어떤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 가족은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남편분께서 아내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알아서 있다라는 하는 것이 것들. 네, 그거 예.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저는 이 아내분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편이 수동적인 태도에 좀 화도 많이 나시고 속상도 하시겠지만은 이거를 화로 푼다면 도리어 이렇게 남편분이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그만둬도 안 한다. 그죠. 예. 멈추게 하는 사태가 될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아내분께서 남편이 가사 일을 할 때 고맙다. 수고한다. 자꾸 이렇게 남성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어이구, 엉덩이 좀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예.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그냥 자신의 감정을 아내분의 감정을 할 때 당신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좋아가 아니라 나는 당신 이렇게 해주면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라는 나 전달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네. 1인칭 합법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이 가정이 남편분이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시고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만나서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이제 정년 퇴직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돼 있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니 삼식이, 사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그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엔 아이들 없이 아내와만 밥을 먹으려면요. 괜히 눈치가 보일 때도 있어요. 퇴직한 분들이 집안에서 기 못 펴고 산다고 지금부터 밖에서 밥 같이 먹어줄 친구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은 왜 그러고 사냐라고 했는데 이제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남편으로서 잘못 살아온 걸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저희 아버지 세대들, 특히 뭐 저희 회사에도 이제 곧 나가실 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어디 가나 퇴직하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러죠. 그래서 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사례를 말씀해 주신 분한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한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셨다는 거,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거, 수고하셨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년퇴직을 앞두시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마음이 많이 허탈하시고 지나가는 말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맞아요. 반응하시고 그것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마 아내분도 남편의 노고를 모르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거죠. 표현하기가 참 어색하고 그러죠. 힘든가 그래서 봐요. 예. 이 남편분이 다른 부연 설명이 좀 없으셔서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그냥 쭉 듣기에 아마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사셨지만은 가족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부족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우리 아내가 어떨지라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의 속마음에서도 남편분이 30년 동안 가족을 이해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어색하고 안 해봤으니까. 예, 안 해보셨으니까. 힘든 그리고 거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틀에 딱 갇혀 있어서 굉장히 좀 맞아요. 낯설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끼리 뭘 그런 말을 해. 뭐 이런 그렇죠. 분들도 예. 있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 뭐 눈만 봐도 알지 뭐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는데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떤 노후 대책 앞으로 이제 퇴직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노후 대책과 그리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전 두 분이 함께 상담실을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조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개인 상담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시에서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보장들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무료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전문가분들이 다 상담을 해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무료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곳을 좀 이용해 보시라고 네.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리겠고요. 네. 부부의 날 맞아서 아직 남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고맙다, 잘한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